이번 시간에 우리 처리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해서 판매 현황이라는 지금 이 폼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TXE 상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리고 CMB 분류라는 이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의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값 포커스라는 이벤트를 다음과 같은 계산을 각각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txt 상품명 이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면 그곳에 들어있는 값을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표시해라. 그리고 cmb 분류라는 이 컨트롤로 포커스가 옮겨가면 이곳에 이제 있는 그 값 있죠. 그 값을 txt 분류 컨트롤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XX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폼을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폼에 가서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이요. 이 폼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지금 문제 시킨 대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문제 시킨 게 TX 상품명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CMB 분류라는 컨트롤이 있어요. 이곳에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면 이제 TXT 이름 컨트롤 그리고 TXT 분류라는 컨트롤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당 컨트롤이 각각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상품명이라고 있는데 이 상품명을 클릭해 보니까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있고 그곳에 보니까 이제 TX 상품명이 얘인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 거 이제 콤보 상자 있죠. 얘 분류라는 것도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CMB 분류다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 이제 포커스가 옮겨갔을 때 txt 이름하고 txt 분류라는 컨트롤에다가 그 값을 이제 표시해라. 그거요. 그럼 txt 이름하고 분류가 뭔지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분류라고 돼 있는 거 언바운드 하고 써져 있죠. 얘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클릭하고 나서 보니까 txt 분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고 언바운드 돼 있는데 얘를 선택해 보면 이제 txt 이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품명이다, 분류다 이곳에서 뭔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포커스가 이제 옮겨갔을 때 이곳에 그 해당 내용이 나타나게 해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품명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상품명. 이 상품명에 이제 값 포커스가 옮겨가면 txt 이름, 이곳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표시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해 놓고요. 상품명이라는 거 선택해 놓고 이벤트에 가게 되면 우리 온갖 포커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값 포커스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이 점점점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 보게 되면 TX 상품명 값 포커스하고 나오죠. 그럼 그 밑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txt 상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에 값 포커스가 옮겨가면 어디에다가 txt 이름이라는 곳에다가 뭐를 표시해라? txt 상품명에서 선택한 거 그거 이제 옮겨가게 해라. 그렇게요.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을 왼쪽에 있는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콘 클릭해서 이제 XX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B 분류라는 거 얘도 하자고요. 얘 선택해 놓고 우리 값 포커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점점점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드 작성기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CMB 분류 값 포커스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또 써주면 되겠죠. 자, 이 CMB 분류라는 곳에 들어있는 값을 어디다가 표시해라?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txt 분류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cmb 분류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죠. 그래서 요 xx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폼을 실행시켜서 지금처럼 상품명 스페이스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스페이스 2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아동화라는 거 선택할게요. 아동화라는 거 선택했더니 지금 이곳에 아동화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 이제 다 푼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분류 등록이라는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열리게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 때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상품이 있죠. 그 상품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출력할 것.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두 커맨드 요 개체를 이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XX를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은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에서 분류 등록이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분류 등록이라는 그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라 그랬죠.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있어요. 자, 얘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자고요.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폼을 이제 열긴 여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예요.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상품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제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얘 선택해 놓고 우리 이벤트에서 온 클릭하고 얘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리고 두 커맨드라는 그 개체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점점점 선택해 주고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cmd 분류 등록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두 커맨드라는 개체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두 커맨드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이제 우리가 분류 등록이라는 폼을 열어야 되니까 폼을 열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오픈 폼 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폼 이름은 뭐요? 분류 등록이라는 그 폼을 열겠습니다. 폼을 열긴 여는데 얘를 폼 보기 형식으로 그냥 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앵노말이요. 앵노말이라고 이렇게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앵노말 뒤에다가 우리가 필터 이름을 써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지정된 그 필터 이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컴마 또 찍고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컴마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만 작성해 주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조건은 뭐다? 자, 분류명이라는 건 이제 문자니까 우리가 쌍따옴표 찍어주고 분류명이라고 써주고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헛따옴표 찍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니까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txt 분류라는 곳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찾으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작성하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돼요. 해서 우리 XX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폼도 이제 실행 좀 시키자고요. 폼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txt 분류라는 곳에 이제 아동화가 선택돼 있으니까 이 분류 등록을 눌렀을 때 아동화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등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분류 등록 아동화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폼에 돌아와서 지금처럼 뭐 클래식하다, 주니어다 여러 개 있는데 클래식화를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txt 분류라는 곳에 우리 클래식화가 선택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분류 등록 한 번 더 눌러보자고요.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클래식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우리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그 형식에 우리 대화상자 창모드로 여는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그 매크로를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분류별 인쇄, 우리 cmd, 우리 분류별 인쇄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면 우리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먼저 생성하고 나서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우리 분류별 인쇄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 해당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는 지금 매크로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엑세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요. 그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이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분류별 인쇄라는 그 단추가 있다 그랬죠.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해당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때 우리 분류별 인쇄라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해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도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되게 만들어 달라 그거니까 우리 매크로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이 만들기에서 우리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죠. 지금 이곳에 우리 매크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크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매크로 1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 건데 그때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를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이제 열 거니까 여기서 우리 함수들 중에서 오픈 리포트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오픈 리포트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오픈 리포트라고 이렇게 뜨고 지금 이곳에 보면 보고서 이름이다, 보기 형식이다, 필터 이름이다, 외열 조건문이다, 우리 창 모드다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보고서 이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호출할 내가 열고자 하는 그 보고서의 이름을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가 오른쪽 끝에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고서요. 모든 보고서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분류별 판매 내역 요 이제 이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보기 형식이 있죠. 얘는 보고서를 열 때 그 보기 형식을 우리가 설정해 주는 곳이요. 해서 얘도 오른쪽 끝에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보고서를 열 때 인쇄로 열 거냐 아니면 디자인 보기로 열 거냐 아니면 인쇄 비리 보기로 열 거냐 아니면 그냥 보고서 보기로 열 건지 아니면 레이아웃으로 열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에서 인쇄 비리 보기 그 형식으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비리 보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필터 이름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는 보고서에다 나타낼 그 레코드를 제한하는 그 필터의 이름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필터의 이름은 뭘로 해라 그런 말이 없죠. 없으면 그냥 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외열 조건문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다가는 내가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해서 보고서에 나타낼 그 레코드를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때 문제에서는 매크로 조건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이 해당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외열 조건문 여기다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창 모드하고 기본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얘는 폼이 열릴 때 그 창의 속성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대화상자 창 모드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우리가 이곳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기본도 있고요, 숨김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대화상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대화상자 창 모드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대화상자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외열 조건문 요거 이제 작성 좀 해보자고요. 우리 매크로 조건 보니까 우리 분류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값이 우리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을 포함하는 그 데이터만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 분류라는 그 필드랑 txt 분류라는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분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먼저 써주고요.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분류랑 txt 분류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이요. 그 값이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포함하는 그 데이터만 출력이 되게 그렇게 할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얘랑 똑같은 데이터를 만약에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 먼저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분류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필드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txt 분류라는 이 컨트롤은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이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대괄호 열어서 우리 폼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요. 폼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느낌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어서 해당 폼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그 폼은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죠. 그래서 우리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폼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대괄호 닫아주고 그리고 느낌표 찍어주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이제 해당 컨트롤 명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txt 분류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이랑 이 분류 필드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txt 분류다. 이 컨트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폼의 건지 그 경로를 이제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분류라는 필드에 대해서는 경로를 지정하지 않았죠. 왜? 지금 이 식을 내가 이제 where 조건문에다가 이제 쓸 건데 우리가 오픈 리포트라는 이 함수에서 우리가 보고서 이름을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찍어놨죠. 그래서 지금 이 필드, 분류라는 이 필드는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의 필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경로를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하게 되면 지금 얘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분류라는 그 필드의 값이랑 우리 txt 분류 컨트롤이랑 서로 이제 입력된 그 값을 이제 비교를 할 때 그 입력된 그 값을 포함하는 그 데이터만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여기 중간에다가 우리가 는을 이제 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 이제 like 연산자 그걸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내가 입력된 그 값이 포함만 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별표 찍어주고 쌍따옴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 이렇게 써주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앞에 like 바로 뒤에 이제 별표가 있죠. 그래서 별표가 하나 찍힐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만약에 아동 그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썼다면 그 두 글자만 썼다면 이렇게 이제 아동이 들어갈 거고 맨 뒤에 또 %, 열어서 별표를 찍었기 때문에 맨 뒤에 이렇게 이제 별표가 찍힌다고요. 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별표 앞뒤로 이렇게 이제 %를 열었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값 그 앞에 별표 뒤에 별표 이렇게 붙어서 아동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만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where 조건문이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찾냐 아니면 어떤 특정 글자가 이제 포함된 걸 찾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사용하는 그 연산자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방금 썼던 거를 where 조건문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where 조건문에다가 방금 썼던 거 그대로 이제 입력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거 이제 매크로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매크로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크로의 이름을 보고서 출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크로 이름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매크로가 만들어졌는지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가 왼쪽에 보게 되면 모든 XX 개체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보고서 아래쪽에 우리 매크로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매크로는 전부 다 이제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성한 이 매크로를 지금 분류별 인쇄 얘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 해당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매 현황이다. 요 이제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요. 우리는 이 분류별 인쇄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 해당 매크로가 실행되게 할 거죠. 해서 이 분류별 인쇄라는 단추를 우리가 더블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CMD 분류별 인쇄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해서 해당 컨트롤 이름 먼저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이벤트에 보게 되면 온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온클릭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내가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했던 그 매크로요. 그 매크로 이름이 이곳에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내가 요 이름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CMD 분류별 인쇄라는 이 단추가 있다.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온클릭했을 때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 매크로를 실행시켜달라. 그거예요. 그때 우리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에 그 분류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이랑 우리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을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txt 분류라는 그 컨트롤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분류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콤보 상대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분류다라고 해서 언바운드 된 게 하나 있죠. 해서 우리가 요 컨트롤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그 컨트롤의 이름은 txt 분류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뭔가 값을 이제 입력하고 분류별 인쇄를 눌렀을 때 그때 우리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분류에 워킹화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워킹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 놓고 여기서 이제 분류별 인쇄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분류별 판매 내역이라는 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그 형식의 대화 상자 창 모드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값 좀 확인 좀 하자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대를 시켜 보게 되면 분류에 보니까 지금처럼 워킹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저는 워킹 두 글자만 썼는데 내가 입력한 그 값을 이제 포함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우리 분류에 보니까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 보니까 우리 클래식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클레 하고 두 글자만 이제 입력해 볼게요. 클레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분류별 인쇄 요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실행이 됐죠. 그때 요 해당 내용 좀 확인 좀 하자고요. 이 해당 내용을 보니까 분류가 클래식화인 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문제를 다 밖에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했으니까 이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도 그냥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제 생성을 할 때 매크로 이제 조건을 이제 입력할 때 똑같은 데이터를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입력된 그 값이 이제 포함하는 그 데이터만 출력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 주면 돼요. 요 두 가지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니까 상품 정보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을 읽기 전용 그 데이터 모드로 여는 폼 보기라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래요. 이렇게 이제 폼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 놓고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상품 정보, 우리 CMD 상품 정보라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폼 보기 그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매크로, 폼 보기 이 매크로를 이제 생성하긴 할 건데 그때 매크로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값이 txt 우리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과 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풀었던 그 3번 문제랑 아주 유사한 그런 이제 문제죠. 우리 3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가 보고서 인쇄 미리보기 그걸로 이제 열어주는 그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폼을 읽기 전용 데이터 모드로 열어주는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을 봐도 지금 여기서는 같은 데이터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3번 문제에서는 해당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을 포함하는 그 데이터만 출력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3번 문제랑 아주 이제 유사한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상품 정보라는 그 폼을 읽기 전용 그 데이터 모드로 열어주는 그 폼 보기 매크로를 먼저 이제 생성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해서 매크로를 이제 먼저 만들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맨 끝에 보게 되면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매크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품 정보라는 그 폼을 열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생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함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폼을 열 거니까 우리가 이제 오픈 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폼 이름이 뭐야? 보기 형식 어떻게 할 거야? 필터 이름 뭐야? 외열 조건문은 어떻게 돼? 데이터 모드는 어떻게 돼? 창 모드는 어떻게 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폼 이름은 문제에서 상품 정보라는 그 폼을 열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곳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여기서 이제 상품 정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보기 형식하고 나는데 보기 형식에 대한 거는 문제상에서 뭐 제시된 게 없어요. 그래도 요거를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 얘는 이제 폼을 열 때 폼으로 이제 열 거냐 아니면 디자인 보기로 열 거냐 아니면 인쇄 미리 보기다 데이터 시트다 피벗 테이블이다 피벗 차트다 레이아웃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기 형식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보기 형식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필터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는데 얘는 폼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레코드를 제한하는 그런 이제 필터 이름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제시된 게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외열 조건문하고 있죠. 얘는 우리 지금 문제상에 나와 있는 이 매크로 조건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 모드는 이제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지금 이것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추가가 있고 편집이 있고 읽기 전용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읽기 전용 데이터 모드로 여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읽기 전용으로 열어달라 요걸 이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걸 이제 읽기 전용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창 모드라고 있는데 내가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기본도 있고 숨김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대화상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창 모드는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이제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이 매크로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외열 조건문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조건, 외열 조건문 요거 이제 여기다가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 값이라고 했어요. 해서 우리가 맨 앞에다가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상품명이다 라고 해서 필드명을 먼저 써주고요. 이 필드명의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과 같은 데이터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는 같다라는 요 기호 이렇게 이제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은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느낌표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 다시 열어서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폼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느낌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고 또 대괄호 열어서 이제 컨트롤 명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txt 이름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상품 정보라는 그 폼에서 우리 상품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값이랑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txt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과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바뀌어서 같은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라.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3번 문제처럼 입력된 그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만 만약에 출력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 대신에 like라고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 열어주고요. 맨 뒤에 가서 이제 &% 열어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게 되면 입력된 그 값을 포함하는 데이터만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이런 것들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like 대신에 는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해서 우리가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가 where 조건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where 조건문까지 싹 다 이제 썼으니까 요 매크로는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매크로 이름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폼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매크로 이름에다가 폼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우리 화면 좌측에 보면 모든 XX 개체하고 떴는데 그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리 매크로라고 있어요. 이곳에 보니까 이제 폼 보기라는 그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된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어요. 폼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다 생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요.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서 더블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때 이 폼에 보게 되면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에 보게 되면 상품 정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우리 상품 정보라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방금 만들어 놓은 그 폼 보기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지정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상품 정보라는 요 단추가 이곳에 있죠. 요 단추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고 얘는 우리가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더블 클릭했을 때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온 더블 클릭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요 앞에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우리가 작성했던 그런 매크로들이 쭉쭉쭉 뜬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폼 보기라는 요 매크로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CMD 상품 정보 이 단추를 온 더블 클릭했을 때 폼 보기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시켜 달라 그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속성 시트 닫아버리고요. 요 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폼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실행이 이렇게 됐죠. 그때 우리 txt 이름이라는 그 컨트롤이요. 그 컨트롤이 지금 이곳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벨크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상품명에서 우리 벨크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 상품 정보라는 이 단추를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상품명이 이제 벨크로인 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이제 폼 요거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상품명에다가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PLAYER 하고 이렇게 이제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상품 정보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플레이어 상품명이 이제 플레이어인 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고 이제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판매 현황이라는 요 폼은 일단 닫아버리자고요.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메시지 그 그림을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겼죠. 얘를 먼저 표시하고 나서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폼을 닫아주는 그 폼 닫기라는 그 매크로를 일단 생성을 하래요. 요 매크로를 먼저 생성하고 나서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을 보게 되면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폼 닫기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때 매크로의 조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 버튼 확인을 이제 클릭하면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확인이 있죠. 요걸 이제 클릭했을 때 폼이 닫히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보면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닫기라는 그 단추가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얘를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메시지를 표시하고 나서 이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을 닫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매크로부터 만들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매크로 및 코드 여기서 우리가 매크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메시지를 표시한 다음에 판매 현황 폼을 닫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크로 함수 중에서 메시지 박스라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요 메시지 박스라는 요 함수는 우리 특정 메시지를 이제 표시해 주는 그 함수요. 그래서 이 메시지 박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메시지다, 경고음이다, 종류다, 제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 메시지는 우리 이 메시지 상자를 봤을 때,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지금 써져 있는 게 우리 메시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은 2023년 우리 10월 16일 오후 5시 23분 50초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오늘은 이라는 이 글씨랑 그리고 우리 맨 뒤에 입니다 점 요만큼은 이제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얘는 시스템에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날짜와 이제 관련된 그 함수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우리 현재 시스템의 날짜만 표시를 해주는 그 함수고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현재 시스템의 이제 날짜하고 시간 이 두 가지가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now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now라고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현재 시스템의 이제 날짜랑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현재 시스템에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now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now라고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게 되면 현재 시스템에 날짜하고 시간 이만큼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 앞에 오늘은 얘를 요 글씨를 이제 붙여줘야 되는데 요 글자 바로 뒤에 보니까 빈 공백도 들어있죠. 그러면 요만큼 오늘은 빈 공백 요만큼 이제 우리 요 now 앞에 이제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여기다 이제 오늘은 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닫아줘야 돼요. 해서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쌍따옴표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앞에다가 요만큼 이제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now 현재 시스템의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현재 시스템의 이제 날짜하고 시간 그 뒤에 보니까 요 뒤에는 우리 50초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 그 뒤에 빈 공백이 없죠. 빈 공백 없이 입니다 점 요 뒤에 보니까 이제 점도 찍혀 있어요. 요 점까지 우리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열어서 여기다가 이제 입니다 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맨 앞에 이제 는이라고 써서 지금처럼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메시지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는 곳이 지금 이곳이니까 여기다가 아까 썼던 거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경고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고음은 지금 예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찍어보면 경고음을 이제 들리게 할 건지 안 들리게 할 건지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건데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종류를 물어보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종류가 요 메시지 앞에 요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땅 하고 이제 찍어보면 이제 위험도 있고요. 경고 물음표도 있고 경고 느낌표도 있고 정보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에 이제 X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경고 물음표는 말 그대로 동그란 그 아이콘에 이제 물음표가 찍혀있는 그 아이콘이고요. 경고 느낌표는 우리 노란색 삼각형이 뜨고 그 안에 이제 느낌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라는 게 지금 요 아이콘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얘가 이제 정보 아이콘이기 때문에 종류를 지금처럼 정보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제목을 쓰는 칸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제목이라는 거는 우리 이 메시지 상자에 우리 제목 표시줄 이곳에 이제 표시될 그 내용이요. 해서 지금 여기는 폼 닫기 이렇게 이제 세 글자가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폼 닫기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상자는 싹 다 이제 띄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매크로 조건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시스템이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을 때 폼이 닫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우고 그 밑에다가 이제 폼이 닫히는 그 함수를 우리가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새 함수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클로즈 윈도우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로즈 윈도우 함수가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개체 유형이 뭐야? 개체 이름은 어떻게 돼? 저장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해당 폼을 이제 닫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폼을 닫겠다. 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폼 중에서도 어떤 폼을 닫아주면 돼요? 우리는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이 닫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이제 개체 이름에다가 우리가 판매 현황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을 클로즈 윈도우 닫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고 확인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이 여기서 이제 기본값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예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을 이제 닫을 때 무조건 저장해 주세요. 그게 이제 예고요. 그리고 아니오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이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을 닫을 때 저장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기본값으로 이제 확인이 이제 되어 있는데 확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폼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을 닫을 때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저장할래 말래 그걸 이제 물어보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확인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제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 확인으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 메시지 박스라는 그 함수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클로즈 윈도우도 내가 추가시켜 놨죠. 이렇게 이제 내가 여러 개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이 매크로 먼저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실행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제 먼저 갖다 놓냐 그 순서도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땅 하고 누르고 닫아버리자고요. 닫았더니 우리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는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메시지를 표시한 후 우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을 닫아주는 폼 닫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폼 닫기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측에서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지금처럼 폼 닫기라는 이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든 이 매크로는 현재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에 닫기라는 그 단추를 클릭하면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요 해당 컨트롤 요 닫기라는 단추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봤더니 컨트롤 명이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왔죠. 해서 우리 CMD 닫기 맞죠? 여기서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해서 우리가 온클릭 이곳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 닫기라는 거 요 매크로 이름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CMD 닫기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을 온클릭 클릭했을 때 폼 닫기 요 매크로를 실행시켜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닫기 요 단추만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닫기 단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폼 닫기라고 해서 요 제목이 이제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요 아이콘도 똑같은 그 아이콘이 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오늘은 한 칸 띄고 거기까지 이제 됐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날짜 시간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그 뒤에 띄어쓰기 없이 입니다 점 그렇게 똑같이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표시했는데 그때 시스템에 이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그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을 이제 클릭하면 폼이 닫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의 디자인에서 변경한 그 내용을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요? 이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이 닫히니까 변경 내용이 있으니까 저장할래 말래 그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의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닫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정상적으로 다 풀어준 게 맞죠?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닫기라는 이 단추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그림 같은 메시지 창을 표시를 먼저 하래요. 표시를 하고 나서 판매 현황이라는 이 폼을 종료하는 종료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을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크로를 먼저 생성하고 그리고 지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종료 버튼 클릭했을 때 폼을 종료합니다. 이런 이제 메시지 상자를 먼저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만들기라는 곳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 선택해 주면 되죠. 해서 얘 선택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 어떤 거 할래 물어보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워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해 놓고 메시지 박스라는 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 뭘로 이제 띄우라 그랬어요. 폼을 종료합니다 라고 써주면 되죠. 해서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뭐 경고음은 어떻게 해라, 종류는 어떻게 해라 그런 말 없으니까 이렇게만 지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우리가 판매 현황이라는 폼을 종료를 시켜야죠. 해서 새 함수 추가라고 해서 클로즈 윈도우에서 창 닫아라.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클로즈 윈도우라는 거 얘 선택해 주고요. 개체 유형은 우리 폼이요. 폼을 닫을 거예요. 그때 개체 이름은 뭐냐? 판매 현황이라는 거 닫을 겁니다. 그래서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개체 이름, 폼 이름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꺼버리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 선택해주고 문제에서 이제 종료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종료하고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매크로 만들고 나서 그 매크로를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죠. 문제에서 이제 닫기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그렇게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닫기라는 버튼 선택해 놓고 이벤트에 들어가서 온클릭하고 이곳에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온클릭 선택해 주고 요 앞에 거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 종료라는 거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나서 이제 폼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자, 폼 실행이요. 폼 실행시키고 이제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렀더니 폼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폼 저장할 거니까 얘 눌러주면 이제 폼이 닫혀버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문제도 이제 다 풀었네요. 문제를 보니까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각 포커스가 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그런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처럼 메시지 상자를 이렇게 이제 띄우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제목은 제목 표시에 사은 행사라고 그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10% 할인이다. 그거 이제 띄우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버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OK 버튼, 확인 버튼이요. 그때 여기서 무조건 전부 다 이제 10% 할인이 아니라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만약에 100 이상이면 10% 할인해 준다. 그렇게 이제 띄워주는 거고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거고요. 100 미만 50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메시지 박스 안에다가 무료 배송이라고 이제 띄우고요. 그 외에는 그냥 일반 배송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명령 어떤 거 써라? if하고 else if 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엑섹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폼 가지고 해야죠. 판매 현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이 되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 txt 수량이 뭔지 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제목은 수량이라고 돼 있고 얘가 이제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인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속성 시트 창에 txt 수량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 맞으니까 여기로 이제 포커스가 이동이 되면 이제 메시지 박스 출력하는 그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벤트에 가서 이제 온갖 포커스하고 얘 선택해 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점점점 선택해 주고요. 지금 문제에서 이제 매크로가 아니라 뭘로 구현하시오?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코드 작성기 선택해 놓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txt 수량에 값 포커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코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if하고 else if문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if 명령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f라고 쓰고 txt 수량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100 이상이면 THEN이라고 써주고요. 100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 띄워야죠.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울 때 메시지 박스는 뭐라고 띄워라? 10% 할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버튼의 종류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인 버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의 종류는 VB OK only 하고 얘 선택해주면 돼요. VB OK only라고 하게 되면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그리고 OK 버튼 그거 하나만 띄워라. 그겁니다. 그래서 버튼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될 게 우리 타이틀이요. 타이틀. 우리 제목 표시를 표시할 거. 제목 표시에다가 뭐라고 표시해라? 사은 행사라고 그렇게 표시해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lse if 하고 또 시작하면 되죠. else if라고 써주고 이번에는 뭐 물어봐요? txt 수량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값이 50 이상이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죠. 50 이상이냐? 그 뒤에다가 이제 THN 써주고요. 50 이상일 때는 메시지 박스를 어떻게 띄워라? 메시지 박스에다가 무료 배송이라고 써라. 무료 배송. 그렇게 이제 메시지 띄워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버튼의 종류도 VB, OK, only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제목 표시에다가 똑같이 사은 행사라고 띄워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 이상도 아니고 50 이상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일반 배송이죠. 일반 배송. 해서 그 밑에다가 else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그때 이제 내용은 뭘로 입력해라? 일반 배송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때 이제 버튼은 VB OK only요. 그리고 제목 표시를 뭐라고 써라? 사은 행사라고 그렇게 써라.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끝이죠. 끝났으니까 이제 end if 해서 if문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수량이 100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를 10% 할인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수량이 50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10% 할인도 아니고 무료 배송도 아니면 일반 배송이라고 출력해라.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에 띄울 거는 확인 버튼만 띄우면 돼요. 그래서 VB OK only라고 요거 이제 버튼의 종류를 우리가 선택한 거고 그리고 제목 표시에는 전부 다 뭐라고 띄워라? 사은 행사라고 다 띄워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면 우리 XX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되겠죠. 우리 폼 실행시켜 놓고요. 그리고 수량에서 16개 있어요. 16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일반 배송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또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이제 숫자가 좀 많은 거. 여기서 이제 50개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50개 선택했더니 무료 배송이 이제 출력이 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200개짜리 도 있네요. 200개짜리 얘 선택했더니 10% 할인하고 요게 이제 이렇게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에 관한 문제들을 전부 다 쭉 한번 풀어봤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XX 프로그램 자체가 다들 이제 커멀 1급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XX 프로그램을 써본 상태에서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XX라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XX가 처음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오히려 엑셀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숙달하시면 어렵지 않게 그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별하게 코드 같은 거 많이 뭐 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그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 줄 알면 시험장에 가서도 문제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말 1급 시험은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복 연습. 해서 이거를 한 번 문제 풀었다고 해서 그냥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풀었던 문제라도 또 풀고 계속해서 푸세요. 언제까지? 교재, 정답 같은 것들을 안 보고 설명 같은 거 안 보고 문제만 보고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손에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숙달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만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시면 한 번에 다들 합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 처리 기능도 문제 꼭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지나가세요.